오늘은 황금사과를 딴 소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황금사과를 딴 소녀는요, 그림 형제 이야기에 한눈박이, 두눈박이, 세눈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엄마는 몇 눈박이가 안 나와 있고, 이 황금사과를 딴 소녀의 우리나라 이야기에는 엄마가 네 눈박이죠. 그래서 이 눈이 몇 개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시각이잖아요. 시각의 감각 과잉과 감각 감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눈이 네 개가 있다는 것은, 눈이 네 개가 있으면은 여기저기에 많은 감각 정보가 한꺼번에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산만한 것을 상징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 뭐가 있으면 이렇게 봤다, 이렇게 봤다, 이렇게 봤다 이러면 어떤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떤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감각 과잉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불안한 사람이죠. 우리가 산만하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예, 그 밑에 감정은 불안일 수도 불안이죠. 있다. 불안하면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하면 위협이 당할 수 있다는 느낌이 되잖아요. 꼭 이렇게 이제 다른 데를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산만하다고 말하는 애들이 ADHD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 수치가 높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엄마인 내눈박이는 그러니까 위협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 위협을 많이 받는다는 게 다른 사람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이 엄마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지는 건가요? 그거 플러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I am not okay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되고, 또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또는 지적을 하거나 그럴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꾸 여기저기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 여긴 내 눈박이로 상징되어지지만 뒤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이렇게 듣고, 그럼 앞에 사람의 말하는 것을 놓칠 수도 있고, 앞에 어떤 상황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놓칠 수 있고,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게 내 눈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집에 두눈박이가 한 명 있잖아요. 이 황금사과를 딴 소녀가 두눈박이인데, 두눈박이는 네 눈박이하고 한눈박이하고 세눈박이하고 같이 사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상징적으로는 평범한데 가족들이 다 그 결핍이 있거나 과잉된 어떤 것 때문에 나만 외톨이 또는 아웃사이더의 삶을 사는 애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상인데 비정상인 나라에서 내가 비정상인 거 같이 되어버린 그런 것이 두눈박이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한눈박이는 눈 하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왜 눈이 두 개겠어요? 이게 균형도 맞춰야지 되고요. 초점이 이게 두 개야지 이렇게 가서 쫙 거리하고 방향에서 이 눈이 두 개인 것 때문에 이 시야가 확장되는 것도 있고요. 거리를 조절하기도 하고 균형을 잡기도 하잖아요. 근데 눈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요, 그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균형이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대상과의 거리 조절도 못하고 방향 조절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오로지 자기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감각 과소겠죠.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눈박이는 눈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러면 눈이 하나가 더 있으면은 또 이제 집중이 안 되겠죠. 엄마하고 비슷한. 엄마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조금 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이 책에 보면은 한눈박이는 굉장히 말랐고 왜소하고 작아요. 자, 대상과의 관계라는 것은 사람뿐이 아니라 먹는 것이든 물건이든 그러면 이걸 조절을 하지 못하면 못 먹었다는 뜻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빨리 갈 수 없고, 그쵸? 대상과의 거리 조절을 못하면 빨리 갈 수 없고, 또 먹는 것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래서 많이 못 먹어서 굉장히 작은 걸로 표현을 했고요. 새눈박이 언니는 되게 뚱뚱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보고 막 그러니까 산만하지만 장점은 굉장히 많이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먹고 대상과의 관계에서 좀 밀접한 관계라서 더 많이 살이 쪘고 그리고 더 요구도 많아지고 그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욕심도 많다고 해석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과잉이죠. 두 눈이 정상이잖아요. 이게 더 지나치게 과잉으로 이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든 대상과의 관계든 적당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선을 넘을 정도의 밀접한 관계를 의미하기도 해요. 새눈박이는. 내눈박이는 더하죠. 우리나라 탈 중에 눈 4개 달린 탈이 있는데 그게 장례할 때 그 귀신 탈을 쓰고 이렇게 가는 탈이 있거든요. 그것이 내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눈의 2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렀을 때 갈 때 그 죽은 시신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갈 때 잡신이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승까지 좋은 곳에 갈 때 누구 방해자가 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눈 2개가 더 있는 그 탈을 쓴 사람이 같이 이렇게 가거든요. 선생님 혹시 방상시? 맞아요. 방상시. 그래서 방상시라는 것은 내눈박이의 상징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내눈박이의 상징적인 이 엄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의식한다는 뜻이에요. 안 봐도 되는 것까지 보니 그쵸. 진짜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눈박이에 해당하는 것은 너무 예민한 사람 그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는 두 눈박이긴 하지만 사실은 내눈박이 엄마가 원래는 사실은 상징적에서는 엄마가 처음에는 두 눈박이였을지 몰라요. 처음에 시집 왔을 때 두 눈박이였는데 그 둔감하고 무심한 아버지 때문에 어쩌면 눈이 2개가 더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민해지고 내가 우리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나는 더 예민해지고 더 열심히 뭔가를 봐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머니가 죽은 것을 상징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눈이와 새눈이는 빈둥거리면서 놀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한눈박이는 감각, 입력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되게 피곤한 건가요? 그러면 늘 무언가의 대상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에너지가 더 많이 소요될 거 아니에요. 예. 그쵸? 새눈박이도 마찬가지예요. 산만하니까 너무 많이 봐서 피곤하고. 예, 에너지가 또 소모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빈둥거린다는 것은 번아웃이 왔다는 뜻이에요. 에너지의 소모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걔네들은 빈둥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집에 빈둥거리는 아이가 있다면 잘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내눈박이 엄마는 어떻겠어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두 눈박이를 그렇게 계속 심부름을 시키고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 많은 아이 중에 한 아이가 혹사를 당하고 있다면 그 엄마는 내눈박이일 수 있어요. 그럼 두눈박이는 그 집에서 아웃사이더잖아요. 그러면 가족들하고 어울릴까요? 밖에 누군가하고 어울릴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염소들이 왜 말도 하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염소는 사실은 옛이야기, 많은 옛이야기에서 상징적인 동물이나 식물 같은 것은요,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뭐 이웃집 아줌마. 이웃집 아줌마 또는 이웃집 우리 어머니. 집에 고용돼서 일하는 누군가. 그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얘가 불쌍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움을 준다거나 그런 상황일 수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둘째만이 어떤 일을 제대로 수행하잖아요. 예. 그럼 걔가 집에서 아웃사이더니까 자꾸 밖으로 놔둘 거 아니에요. 그럼 걔를 감시할 누군가를 붙여놔야 돼요. 그쵸? 예. 그런데 재미난 게 거기에 이제 망보라고 애를 보내놨는데 얘네들은 늘 평소에도 번아웃이 돼서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재미나게 여기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염소들을 죽이잖아요. 죽여서 묻었는데 거기에 사과나무가 나왔어요. 그것은 이제 관계의 단절이라는 뜻이잖아요. 염소. 죽였다는 뜻은 이 둘째와, 두눈박이. 예. 둘째인 두눈박이와 그 관계의 단절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쵸. 거죠. 예. 끊어버리면 그 자리에 무엇가 생기냐 하면 사과나무가 생겨요. 사과나무라는 상징은 경고라는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일 안 하다가 밖에 누군가 하고 막 재미나게 맛있는 거 먹고 놀다가 엄마가 이제 너 밖에 또 나가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이 상황이죠. 예. 그러면은 얘는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막 어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중지한다는 게 사과나무가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반항,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반항의 개념도 되나요? 반항도 있지만, 그쵸. 반항도 있고 경고도 있고 그걸로 인한 깨달음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적당히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첫째 엄마가 산만하고 조절하는 능력, 통제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한눈박이도 떨어지죠? 새눈박이도 떨어지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조절 능력이, 통제력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는 경고, 절제가 경고의 의미잖아요. 그게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절제가 너무 과하거나 절제가 너무 없거나. 그쵸. 양쪽이네요. 적당한 어떤 균형이라든가 그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과를 딸 수가 없죠. 왜? 없잖아요. 경고를 딸 수가 경고도 없는 거예요? 없고, 경고도 없고, 절제도 없고, 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잖아요. 그래서 둘째만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자, 나중에 왕이 될 왕자의 배필감으로는 사실은 나중에 나라의 왕비가 될 뿐이 아니라 국무의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절제, 통제력, 깨달음, 지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옛 이야기에 이렇게 경고와 또는 원인과 또는 교훈과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답니다. 그러면은 그 인물들을 통해서 내 삶과 좀 비교를 해봐야지 되겠네. 그쵸? 내가- 나는 두 눈박일까? 한 눈박일까? 세 눈박일까? 네 눈박일까를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때는 한 눈박이 행동을 했을 거고, 어느 때는 세 눈박이를 했을 거고, 어느 때는 두 눈박이를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내 안에 그게 다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예. 자연스러운 건 두 눈박이잖아요. 네. 내가 한 눈박이든 세 눈박이든 네 눈박이든 내 안에 음. 두 눈박이라는
자연스러운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해요. 배를 끌어올려야겠어요. 끌어올리고 찾아내야죠. 그렇죠. 그게 이 이야기가 해주는 조언이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